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3, 4등급 학생들을 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학교의 3, 4등급 한 반에 30명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은 25명도 있던데요. 어쨌든 30명을 놓고 보면 많은 학교는 33명도 있습니다. 그 1등급이 4%, 그러니까 거의 한 명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이 7%니까 7%, 73, 21, 이 2명.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이 12%니까 3.6명, 3명, 3, 4명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등급이 17%니까 5.1명 되면 1명, 2명, 2등급 2명, 3등급이 12%, 3.6명, 한 3, 4명, 그 다음에 4등급이 5명,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앞쪽에 10명, 30명 중에 10명이 1, 2, 3, 4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부모 세대 때, 저 때는 6, 70명 정도가 있어서 사실 등급이 그렇게 따지면 몇 안 되죠. 근데 요즘 그때는 좀 많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지금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1등급, 뭐 3, 4등급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등급 이내여야 그 인서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내여도 사실 인서울 하기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학교 내신만 봤던 학생들에게는 어렵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는 특목고 자사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은 또 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 4등급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뭐 늘상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3, 4등급 학생들은 능력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암시적으로 아니면 암묵적으로 이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게 있나 봐요. 1, 2등급은 뭐 뭐든 잘하니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 4등급의 학생들은 1, 2등급에 비해서 그 어떤 확장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3, 4등급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확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물론 뭐 제가 만난 학생들도 뭐 모든 학생들을 만난 건 아니니까 학생마다의 특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3, 4등급 학생들은 가능성 면에서는 어디로 튈지도 모를 만큼의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1, 2등급이 없다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제 제가 3, 4등급의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많은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 있는 학생들 중에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나름대로 속이 꽉 찬 아이들이 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속이 꽉 차려니까 결국은 이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학생은 일단은 공부를 잘하거나 잘할 자세가 되어 있거나 잘할 태도가 되어 있거나 잘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현재 공부 1등급이야. 그런데 대학에 들어와서도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선발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수능의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현재의 성적대로 선발한다. 네가 대학에 와서 잘하든 못하든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성적으로 선발을 한다가 이제 수능이라면 또 이제 논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춘 학생, 그 다음에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춘다는 말은 결국은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학생.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 그래요.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사지선다형 내지는 오지선다형 시험이 아니고 글을 쓰는 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술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등급의 학생들의 특징 중에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처럼 가능성을 어떻게 내보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죠. 우리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건 학교에 따라서도 있을 수 있고 나의 시험 보는 어떤 태도나 어떤 마인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죠. 물론 뭐 더 많은 경우는 공부를 조금 1, 2등급에 비해서 안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신감 결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난 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적에는 다른 뭐 학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적어도 성적에서는 그런 의식을 갖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 어떤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의 학생들이 평소에 생활할 때처럼 자신감을 시험을 볼 때에도 그러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또 학원을 안 다녀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공부를 좀 안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 2등급에 비해서 안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또 자신감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안 합니다. 공부를. 그런데 여기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볼 노력을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거죠. 없다기보다는 뭐 없다고 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학생들은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대로 성적도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3, 4등급 학생들은 그러니까 성격도 좋아요. 일반적으로. 성격도 좋고 애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요. 그런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성적 안 오르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도 조금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3,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역량, 본인의 능력을, 본인의 노력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믿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면 된다는 것도 믿고 있거든요. 일부. 뭐 그 꽤 많이. 근데 그 믿음대로 끝까지 질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질주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데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하다가 끝까지 질주하지 않는다는 거가 성적이 3등급이 되고 4등급이 되는 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 4등급 학생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 자신감 있게 하거든요. 뭐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자신감이 성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확신대로 끝까지 질주해 가는 것.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했는데 한 90m까지 왔는데 이제 다 했어 하고 끝낸다는 거죠. 마지막 10m까지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
요 학생이 되어야 1등급 되고 2등급도 되는 건데 요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도 수학을 공부를 합니다. 똑같이 해요. 스타트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살짝 모르는 거 넘어가 버린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공부하다가도 예를 들면 남들은 작심 3일이라도 하는데 그냥 작심 이틀만 한다는 거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이틀 뭐 하루 차이니까요. 어쨌든 요 마지막에 그 부분까지 그 질주해 가야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그 믿음만큼 오는데 믿음만큼 성적도 오르고 믿음만큼 어쨌든 어떤 결과물이 따라오는데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3, 4등급이라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흥미있어 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흥미있어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받아서 얻은 칭찬이 또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공부가 즐거운 거죠. 이렇게 공부가 즐겁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학생도 1, 2등급 학생도 어떤 욕구, 내가 지금 놀아야 하는 욕구도 분명히 조금씩은 있었을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장시간 있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폭이 좁은 거죠.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천재거나 태어날 때부터 태성적으로 잘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즐기는데? 재미로 하라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미로 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이러니까 SR 학습법 나오고 하네요. 그러니까 편하게 읽어갈 수 있는, 편하게 그냥 편하게 몰입을 해가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꼭 외워야 하고 이것을 꼭 봐야만 하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없애고 그냥 편하게 그냥 보라는 거죠. 보면서 거기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밑줄도 그으면서 공부해 가는 SR 학습법은 뭐 제가 늘상 강조하고 있고 우리 나침판이나 톡톡에도 매달 아마 나가게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뭐 다양한 시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장도 있죠. 당연히 모의고사에 대한 모평에서 얻어진 비문학 그 자료를 가지고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매달 가르쳐 주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고 하나는 상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짧은 지문이니까 왜 너무 길면 재미없어 하니까 짧게나마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그 지문을 일부러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이 이제 눈에 익게 되면 마음에도 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익어간다는 거죠. 익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본 지문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그러네? 뭐 이런 거죠. 이 기계치라고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계치냐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정말로 기계치입니다. 근데 그 기계치가 편집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집하기 싫어서 영상도 찍기 싫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집이 남들 거 보면 굉장히 뭐 썸네일 보면 잘 올라오고 하니까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데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몇 번 바꿨어요. 바꿀 때마다 새로 적응하려니 뭐 짜증이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도대체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직원 올 때까지 편집도 못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근성 같은 게 이 악다구니가 좀 생기더라고요. 나 바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를 시도하지만 그 시도의 움직임은 매우 미약했죠. 그럼에도 한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거 이런 것도 있었네? 그리고 잘못 눌러서 뭔가 만들어진 게 있으면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해가면서 또는 동영상 보기도 싫더라고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보기가 싫어 일단. 쳐다보기도. 그렇지만 나는 해야만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요즘은 이제 조금 했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제 하는 데는 어쨌든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가 어느 한 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싫은 것도 아이씨 하면서도 어쨌든 보다 보니까 해낸 거거든요. 해낸 겁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남들 생각하면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럴 수 있죠. 지난번에 한 선생님이 자기네 학교 그 동영상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배우러 온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프로그램 밖에 가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 가면 다 있는데, 참 그때 뭐 선생님 있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잘 알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러 온다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가르쳐 주려니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해서. 사실은 알면 매우 쉽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혼자 습득해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생각하기도 싫고 뭐 이런 거죠. 3, 4등급을 위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3, 4등급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결국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막상 가르쳐 주려니까 가르쳐 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어렵게 몇 주 동안을 배운 건데 그거를 1시간 말만 해주면, 1시간도 아니라 한 30분 얘기해주면 끝날 얘기를 그렇게, 참 이러니 이 3, 4등급 학생들에게는 1, 2등급이 이미 달성해 놓은 과정들이, 지금 얘기한 과정들을 거쳐야 1, 2등급의 단계까지 가지 않겠어요? 조금 더 쉽게 공부해 갈 수 있는.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 4등급 학생들, 비록 현재 1, 2등급의 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이 내가 하나를 더 외우든 하나를 더 이해하든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도 이해가 되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3, 4등급뿐이 안 나왔다. 이것은 정말 노력 부족이거나 집중력 부족이거나 이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해력 자체가 있다면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역량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태도,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게임이나 기타 어쨌든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최소화시켜가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한 번에 다 되는 학생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보여야 3, 4등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3, 4등급의 문제점과 3, 4등급이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그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줄이고 내가 끝까지 완주해가는 나의 노력들을 더해 갈 때 결국 성적도 지금의 이 4등급이 3.5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고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해 가면 대학교 때 성적도 오를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결국 그때 얻어진 습관들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3, 4등급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나름대로 무슨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얻어진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범주라고 하죠. 범위를 이렇게 놓고 그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그 학생들의 사고나 그 학생들을 봤던 것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3, 4등급 학생들 절대 자신이 특별히 어디서 모질라서 뭐가 어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건 맞지만 그 개인이 뭐가 그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나 나의 습관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것. 결국 그 습관을 없애면 그 습관을 나쁜 습관을 또는 길들여진 습관을 파괴시키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학생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